안녕하세요. 호호입니다. 오늘은 조선 왕조실록 세종적이년 1418년 10월 21일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상왕이 동교의 대산에 신축한 이궁을 구경하다. 상왕이 동교에 거둥하여 대산에 신축한 이궁을 구경하였다. 주상이 재령에 제사를 지냈다. 우의정 이원이 아흥간, 한평군 조연이 종헌간이었다. 유도한 의정부 육조위 간원이 이조 참판 이간을 보내 주상의 안부를 묻고 술과 과일을 바치게 하였다. 주상이 영경사에 콩 50점을 하사하였다. 주상이 개성 유후사에 면포 100필, 정포 100필을 하사하여 진전을 연건하는 비용으로 쓰게 하였다. 돌아가 해풍에 머물렀다. 남양군 홍서가 졸하였다. 부고를 아래자 주상이 3일간 정조시하라고 명하였다. 홍서는 고려의 재상인 홍사범의 아들로 무죄가 있었다. 시호는 강량이다. 시법에 온유하고 음악을 좋아하는 것이 강이고 전쟁에 공로가 있는 것이 양이다. 다음 22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가가 임진에 머물렀다. 제주 경차관 고득종이 은 1771량을 사가지고 왔다. 황제의 명으로 해청과 토표를 포획하러 온 자들을 위문하고 호송하게 하다. 앞서 명나라 황제가 지휘, 백안, 불하, 천호, 이민 등을 보내 군간 54인을 거느리고 해청, 토표를 삼살 지역에서 포획해 오게 하였다. 저들이 여영군 소보리의 어구에서부터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너오자 주상이 선조니와 박미를 보내 위문하고 동정을 살피게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또 판사 정교를 보내 모관을 하사하고 또 그들이 가는 곳에 따라 접대하고 호송하라고 명하였다. 상왕이 선지하여 정무를 보는 날에 병조 당상과 삼군 도진무 등을 모두 참석하게 하다. 선지하였다. 앞으로 내가 정무를 보는 날에는 병조 당상과 삼군 도진무 등이 모두 참석하라. 다음 23일입니다. 햇무리가 졌다. 주상이 사람을 보내 의주에서 돌아오다 병으로 용전참에 머물던 참찬 김점을 문병하다. 참찬 김점이 의주에서 돌아오다가 병이 나 용천잠에 머물렀다. 주상이 사람을 보내 문병하고 트롯과 모관을 하사하였다. 민무구 형제들의 처자를 서울 외의 원하는 지방에 부처하게 해주다. 주상이 선지를 여쭌 뒤 민무구 형제들의 처자를 서울 외의 원하는 지방에 부처해 주라고 명하였다. 사혼부 지평 정지가 유후 이도분 등이 강제로 술과 밥을 사서 의가를 따르는 군사에게 먹인 죄를 탄핵하였는데 주상이 논죄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경기도 관찰사가 술과 과일을 바치니 의가를 호종한 신료들에게 나누어 하사하였다. 다음 24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상이 개성 유후사에서 돌아왔다. 상왕이 서교에서 주상을 맞이하여 술자리를 베풀고 서로 얽고 하답하며 한껏 즐겼다. 종친과 제추가 모두 연회에 참석하였고 대사은 허진은 시키지 않았는데도 춤을 추었다. 주상이 경기관찰사 서선에게는 표리를, 경력 소인산에게는 옷 한 벌을 하사하였다. 다음은 25일입니다. 주상이 정무를 보았다. 주상이 경련에 나아갔다. 주상이 상왕전을 찾아뵈었다. 상왕이 기근이 들었으니 각 도의 별패를 번상하지 말게 하라고 명하였다. 태실 정고사 정이호가 진양에서 돌아와 태실 산도를 바쳤다. 산은 진주의 속현인 곤명에 있었다. 전주 부윤 오성이 부모의 분묘를 옮기는 일을 핑계 삼아 상서하여 사직하고 부임하지 않았다. 다음은 26일입니다. 주상이 인정전에 나아가 신하들이 조회를 받았다. 주상이 편전에 나아가 정무를 보고 경련에 나아갔다. 주상이 상왕전을 찾아뵈었다. 주상이 조말생과 하연에게 초고를 하사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통례문을 거친 적이 있어 조정의 전례에 익숙한 자에게 통례문을 겸직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사헌부가 지평 이좌의 고신에 서경하지 않았다. 그가 매형 정탁이 불효를 저질렀다고 모함하였기 때문이다. 다음 27일로 넘어가겠습니다. 눈이 내렸네요. 눈이 내렸다. 주상이 정무를 보고 경련에 나아갔다. 주상이 선지를 여쭌 뒤 후사 없는 삼궁신의 천첩 장자에게 공신 자손의 예를 적용하도록 허여하라고 명하였다. 종묘 제5실의 덮개에 검치를 하지 말게 하다. 주상이 종묘 제5실의 덮개는 다른 실의 예에 따라서 검치를 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주상이 첫눈 온 것을 축하하려는 신하들을 천둥과 지진이 났다 하여 만류하다. 신하들이 첫눈이 온 것을 축하하려 하자 주상이 말하기를 겨울에 천둥이 치고 지진이 발생하였는데 첫눈 온 것이 뭐 그리 축하할 만한가 하니 박언, 이원, 병계랑 등이 나와 아뢰기를 신들이 첫눈을 축하하려고 하였는데 주상께서 겨울에 천둥이 치고 지진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축하를 받지 않으려 하시니 주상께서 제2를 만나 두려워하시는 모습에 신들은 무척 기쁩니다. 아마도 주상께서 전에 제2를 만나 두려워하셨기에 하늘이 상스러운 눈을 내려준 듯합니다 하였다. 추운 날씨에 시중드는 사람의 노고를 생각하여 거둥을 그만두다. 상왕이 주상과 동교에 거둥하여 활쏘기를 참관하려다가 추위가 너무 심하여 그만두려고 하였다. 박언등이 아뢰기를 오늘의 추위는 보통의 겨울 날씨입니다. 거둥하신들 어찌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니 상왕이 말하기를 시중들고 심부름하는 사람은 고초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하여 결국 거둥을 그만두었다. 의정부가 반역죄를 지은 이방간 부자 등의 처벌을 청하였는데 윤허하지 않다. 의정부가 상서하기를 군부의 원수와는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는 법입니다. 이방간 부자와 박만, 임순례, 신효창, 정용수는 반역죄를 지었으니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숙번, 이직은 상왕의 은혜를 저버리고 추군을 기망하였고 염치용, 박문중은 상왕이 잘못하였다고 모함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는 전하의 원수들이니 유사에게 내려서 강상을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하였는데 윤허하지 않았다. 상왕이 조말생에게 하륜의 아들 하영을 등용할 뜻을 말하다. 상왕이 조말생에게 이르기를 하륜의 공훈에 대해서는 경들이 알 것이다. 그의 아들 하영은 어느 때나 복제가 끝나는가? 차남인 하장은 몇 살이나 되었는가 하고 또 말하기를 하륜이 재상으로 있을 때 아는 것은 말하지 않은 것이 없고 마음을 다하여 나라를 보필하였으니 충직한 신하로는 이만한 사람이 없다. 하영이 복제가 끝나면 내가 그를 불러서 등용할 것이다 하였다. 주상이 하연에게 트롯을 하사하였다. 상왕이 장난삼아 첫눈을 봉해 노상왕전에 보내다. 상왕이 첫눈을 봉하여 약이라고 칭하며 내려 제유를 보내 장난삼아 노상왕전에 바쳤다. 노상왕이 이를 먼저 알아채고 사람을 보내 제유를 따라가 잡게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였다. 고려 때의 나라 풍속에 첫눈을 봉하여 보낸 일을 받은 자는 반드시 잔치를 열어야 했는데 만약 먼저 알아채고 심부름 온 자를 잡으면 보낸 자가 잔치를 여는 것으로 서로 장난하였다고 한다. 전라도 관찰사 이안우 등이 상왕전에 하직 인사를 하다. 전라도 관찰사 이안우, 항해도 관찰사 윤사영, 함길도 관찰사 노기산 등이 상왕전에 나와 하직 인사를 하였다. 상왕이 노기산에게 이르기를 경의 어머니가 연로하고 병을 앓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한가 하니 대답하기를 신의 어머니는 현재 76세인데 병으로 오랫동안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나 주상께서 즉위하신 초라 감히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하자 상왕이 말하기를 내가 주상에게 말할 것이니 경은 일단 그대로 있으면서 명을 기다리라 하였다. 경기의 군기 점고 찰방이 강화의 교동산성, 광주의 일장성을 수축할 것을 청하였는데 풍년이 든 후에 수축하라고 명하였다. 예조가 종묘 제5실의 예전 유장과 책복을 불태우기를 청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신들이 옛 제도를 자세히 살펴보니 제기가 깨지거나 제복이 해져 보수나 수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고하여 바꾸고 그릇은 땅에 묻고 옷은 불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종묘 제5실의 유장과 책복을 이제 다시 만들었으니 예전 것들을 불태우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다음 28일입니다. 상왕이 술자리를 마련하여 주상을 위로하다. 상왕이 술자리를 마련하고 주상을 맞아 위로하였다. 효령대군 이보, 영돈영 부사 유정현, 자의정 박언, 오의정 이원, 참찬 병계량, 이조판서 정력, 호조판서 제2, 예조판서 허조, 공조판서 맹사성, 병조참판 이명덕, 대사은 허지, 사간대부 정수홍 및 6대원이 주연에 참석하였다. 상왕이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듣자 하니 경들이 이방간 부자와 박만, 임순례, 신효창, 정용수, 이숙번, 황희, 염치용, 박문중, 권약의 죄에 대한 처벌을 청하면서 군부의 원수는 복수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고 한다.
이른바 복수라는 것은 아버지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19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어찌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후세에 맡긴 적이 있었는가 하고서 탄식하기를 내가 100세 후라면 모르겠으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또 말하기를 박만은 성품이 온유해서 태상왕 태조의 명을 어길 수 없었을 뿐이다. 게다가 박만 등의 일을 어찌 일일이 법대로 처리할 수 있겠는가. 신효창과 정용수는 안우세를 시켜 실제 정황을 모두 보고하게 하였는데 안우세가 자신의 공을 내세우고자 하여 신효창 등이 한 말을 제대로 말하려 하지 않았으니 내가 지난번 조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 염치용, 박문중, 권약은 내가 말하기조차 수치스럽다. 황희는 내가 처음에 그를 상당히 정직하지 않게 생각하였다. 그런데 그의 누이의 아들인 오치선을 시켜 물어보게 하니 그가 세자가 참으로 부득하지만 일국의 세자에 대해 어찌 감히 이간하는 말을 올릴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였다 한다. 내가 그가 한 말을 생각해 보니 그 역시 무슨 죄가 있겠는가. 이 숙번은 나에게 공이 있어서 본래 목숨을 보전해 주려고 하였다. 다만 전에 항상 세자를 만나기를 원한다 라고 한 것은 있다. 내가 비록 그의 행적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속으로 그의 계책을 추측해 보니 전에 민무구 등이 여러 왕자를 제거하여 세자의 입지를 도모하고자 하였는데 이 숙번은 나의 뜻을 받들어 민무구 등을 공격하는 데 매우 힘썼으므로 이제 필시 세자가 자신을 꺼릴까 두려워하여 다시 그에게 붙고자 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다시 민무구 등이 왕자를 제거하려는 계책을 세울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때문에 그를 멀리 유배 보낸 것이니 더는 다시 청하지 말라 하였다. 술이 나오고 실을 엎고 하답하였다. 상황이 말하기를 좌석에 있는 아름다운 손님들이 모두 예벗들이구나 하니 유정현 등이 마당에 내려와 인사하였다. 주연 중간에 박은이 나와 양녕대군을 가까운 곳에 두는 것이 부당하다고 아뢰자 상황이 주상 옆에 있는 유정현과 허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부자가는 천륜이어서 내가 늘 그를 만나고 싶은데 어찌 먼 곳에 두게 할 수 있겠는가 하니 허지가 말하기를 원대한 계책을 생각하여 은혜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상황이 얼굴색을 달리하며 말하기를 부자간의 경들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가 하니 주상 역시 눈물을 흘렸다. 유정현 등이 모두 물러나 자리로 돌아갔다. 대언 성엄이 술을 올렸다. 상황이 말하기를 그대를 보니 성령이 생각나는구나 하고서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성씨 가문은 원종 공신에 견줄만 하다 하였다. 성엄은 성령대군의 부인 성씨의 백부였다. 상황과 주상이 모두 일어나 춤을 추었고 신하들 역시 번갈아 일어나 춤을 추었다. 밤이 사고에 이르러서야 끝났다. 다음은 29일로 가겠습니다. 일본국 비전주 성녀 길견 장청 등이 박물을 바치니 저포 등을 하사하다. 일본국 비전주의 성녀 길견 장청이 사람을 보내 검 6자루를 바치고 포와 호피 등의 물건을 요구하니 저포와 마포 각 5필, 호피 5벌을 하사하였다. 일향주 태수 원씨 도진 원구가 사람을 보내 향 10건, 흑목 100건, 청궁 10건, 납 50건, 개심, 단목 각 100건, 염호병 1개, 정자향 4개를 바치니 주포 5필, 면포 175필을 하사하였다. 관서도 축전주, 석성관부, 평망경이 사람을 보내 향 30건, 등나무 500그루, 호초, 정향, 빛낭 각 2건씩 자단 100그루를 바치니 면포 150필을 하사하였다. 다음 30일로 가겠습니다. 주상이 정무를 보았다. 주상이 경연에 나아갔다. 이조 판서 정역 등이 도후부 이상에는 문과 출신을 교도로 두도록 건의하다. 이조 판서 정역 등이 아뢰기를 사표의 책무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근래 생원과 진사를 교도로 삼았는데 그 가운데 비루한 무리가 대체는 아랑곳하지 않고 간직에 나아간 지 오래지 않아 번번이 스스로 핑계대고 물러가니 관작이 함부로 남발되는 것이 첨설직이나 진배없고 공연히 넘농만 낭비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도호부 이상에는 문과 출신을 교도로 차견하고 그 나머지에는 예전 그대로 학장을 두소서 하니 제2도 아뢰기를 지금 교도를 새로 설치하여 넘록으로 지급되는 비용 또한 많으니 인근 고을에 사는 나이 많고 덕이 있어 사표가 될 수 있는 자를 학장으로 삼는 것만 못합니다.
하자 그대로 따랐다. 하산부원군 장사길이 졸하다. 화산부원군 장사길이 졸하였다. 3일간 정조시하고 공중에 3일간 소설을 하였다. 지호는 희양이다.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희이고 전쟁에 공이 있는 것이 양이다. 장사길은 의주만호 장렬의 아들로서 대대로 지방 호족이었다. 장사길은 용모와 태도가 아름다웠고 수염이 배 아래까지 늘어졌다. 무예가 있고 태조가 선발하여 신복으로 두었으며 그 아우 장사정과 더불어 모두 개국 공신이 되었다. 그러나 기생인 첩을 아내로 삼았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이 때문에 그를 얕보았다. 기생첩의 아들이 장주이다. 상왕이 선지하여 아일 때 병조의 당상간 1인, 낭청 1인만 주상전의 조화에 참석하게 하다. 선지하였다. 병조는 매번 아일에 나에게 숙배하니 당상간 1원과 낭청 1원만 보내 주상전의 조화에 참석하게 하라. 일본 간서로 구주도 원수 오무위 원도진이 사인을 보내 토산물을 바쳤다. 산호 우동과 김원길을 차명에 처하다. 산호 우동과 김원길이 사람을 죽였으므로 차명에 처하였다. 남편을 모살한 마른가이는 능지처사에 간부 김삼천은 차명에 처하다. 여인 마른가이가 간부 김삼천과 함께 남편을 모살하였다. 이에 마른가이는 능지처사하고 김삼천은 차명에 처하였다. 오늘은 조선왕조실록 세종적이년 1418년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읽었습니다.